내연기관 자동차에는 300개 이상 있습니다. 엄청나게 쓰이죠. 전기차에는 1000개 이상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로 가게 되면 3000개 정도 쓰입니다. 그리고 또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10,000개 이상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손에 볼 일이 거의 없는 그런 기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커질만 하면 인수하고 커질만 하면 인수하고 해가지고 다 흡수를 해버렸어요.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거의 과점체제로 갈 겁니다. 매년 차량용 반도체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현황은 어떠한가요? 제가 예전에 차량용 반도체 영업을 좀 했어요. 그게 벌써 한 13년 전 얘기인데요. 그 당시에 차량의 반도체가 불과 몇십 개밖에 안 쓰였거든요. 근데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300개 이상 있습니다. 엄청나게 쓰이죠. 그 다음에 또 전기차에는 1000개 이상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율주행차로 가게 되면 3000개 정도 쓰입니다. 그리고 또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10,000개 이상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반도체 시장이 불황인데요. 두 가지 시장이 호황입니다. AI 반도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량용 반도체. 그림을 보시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집니다. 매년 성장하고 있죠. 매년 보통 이제 10% 이상, 기간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보통 이제 10 몇 프로 정도 매년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작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들어간 거거든요. 차량용 반도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8인치에서 생산되는 그런 반도체입니다. 이건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MCU 있죠. 그 다음에 전력 반도체, 센서 이런 쪽입니다. 이런 건 주로 이제 8인치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요. 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로 많이 쓰입니다. 이쪽 시장이 하나 있고요. 이쪽 시장은 상당히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플레이어들이.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반도체랑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일단 스펙이 상당히 고사양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는 인간의 어떤 생명하고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스펙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 반도체 기업들이 만들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듭니다. 또 이게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이게 돈이 별로 안 되는 면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 시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시장은 뭐냐면 첨단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차량에 보면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탑재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인포테인먼트, 그 다음에 또 ADAS라든지 이런 게 이제 탑재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없었죠. 이런 게 탑재되다 보니까 이런 쪽에는 첨단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같은 경우도 첨단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시스템 반도체도 첨단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첨단 반도체가 필요한 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AP입니다. AP는 SOC입니다. 그러니까 칩 하나에 모든 기능을 넣는 겁니다. 이런 SOC가 쓰입니다. 이건 보통 이제 7나노 온도의 EUV 용량으로 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장이 있어요. 말씀드린 8인치 아날로그 반도체 시장하고 그 다음에 AP 첨단 반도체 시장.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 자체는 두 개 다 좋아집니다. 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형 반도체, 8인치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정해져 있어요. 제일 잘하는 데가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도 기준인데 올해도 보니까 인피니언이 넘버원입니다. 마켓시어가 14%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거의 다 전 세계 시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MCU라든지 그 다음에 센서라든지 이런 거는 앞으로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센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모든 걸 다 탑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차량이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감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센서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 센서가 보통 이제 한 10개 정도 쓰이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많이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집니다. 마찬가지로 곳곳을 다 통제를 해야 돼요. 차량 내부에 있는 걸 곳곳에 다 써야 돼요. 그리고 또 MCU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또 보안 문제도 관련돼요. 하기 때문에 MCU를 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장도 상당히 커집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전력 반도체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화물 반도체가 많이 곽관을 받고 있는데 이 전력 반도체도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나 인버터나 컨버터 전력 반도체가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전력 반도체도 상당히 시장 수요가 많습니다. 앞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다 늘어납니다. 세계.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첨단 반도체도 차량이 인포테인먼트하고 ADAS나 이런 게 이제 다 필수적으로 이제 탑재가 되기 때문에 하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메모리도 고사양 메모리가 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시장도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 8인치 시장은 이렇게 이제 5개 기업이 거의 꽉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AP는 글로벌 기업들이 또 다 잡고 있습니다. 또 주로 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냐면 엔비디아가 AP, 주로 이제 ADAS 쪽에 들어가는데 이쪽 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전 세계 자동차 기업 한 25개 이상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고 있는 데가 퀄컴. 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아우디라든지 폭스바겐, 현대자동차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에이다스하고 그다음에 또 인포테인먼트 이쪽에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엑시노스 오토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엑시노스가 상당히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 오토차이나에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삼성이 자동차 전시회에 참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국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전기차 넘버원이에요. 전기차 보시면 침투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하다 보니까 전기차에는 또 차량용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1000개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에는 뭐 3000개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장을 또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새 부분에서 다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하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또 낸드하고 D램 다 하고 있습니다. 뭐 낸드에서는 뭐 SSD, 그 다음에 D램에서는 LPDDR, UFS 이런 반도체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인포테인먼트나 에이다스 쪽은 시장의 성장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년 30% 이상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메모리 반도체를 또 판하기 위해서 이제 간 거고요. 마찬가지로 또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도 다양한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뭐 엑시노스 오토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죠. 하기 때문에 확판을 좀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량에 엄청나게 쓰입니다. 이것도 이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확판을 위해서 이제 간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도 또 사업을 하고 있어요. AP 차량용 반도체 에이다스나 인포테인먼트 쪽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쪽에 또 파운드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삼성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간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런 세 부분에서 모두 수혜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회사는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차량에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차량용 반도체 사업이 상당히 커질 겁니다.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국내 기업도 있어요. 텔레칩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쪽 기업은 MCU도 같이 합니다. 텔레칩스는 차량용 반도체 전문 기업입니다. 일부만 하는 게 아니고 한 90% 이상 차량용 반도체만 합니다. 공정도 상당히 앞서 있어요. 국내 팹리스 중에서는 가장 공정이 앞선 기업입니다. 그래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넥스트 칩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이 기업은 또 차량용 반도체를 또 대부분 하고 있는데 카메라 쪽에 이제 뭐 센서라든지 인식 기술 칩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교수님께서 추천하는 기업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 그러니까 확실한 거. 이게 왜 엔비디아도 좋지만 이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땐 파 올라가지만 또 떨어질 땐 엄청나게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잘못 사면 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손해 볼 일이 거의 없는 그런 기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시놉시스예요. 아마 아는 분들은 많이 알 텐데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EDA. EDA는 말씀드린 대로 자동화 설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직접 다 설계할 수 없어요. 손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자동 소프트웨어로 해야 되거든요. 그걸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거의 과점입니다. 그러니까 시놉시스하고 그 다음에 또 케이던스하고 시멘스 EDA 이 세 개 기업밖에 없어요. 근데 시놉시스가 가장 높습니다. 다른 기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시면 다른 경쟁 기업들이 많았는데 시놉시스가 상당히 인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커질만 하면 인수하고 커질만 하면 인수하고 해가지고 다 흡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거의 과점 체제로 갈 겁니다. 또 봐야 되는 게 IP도 하고 있어요. IP도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암 다음으로 큰 회사입니다. 하기 때문에 IP도 상당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매출이 상당히 큽니다. 거의 과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합니다. 불황이 올 때는 약간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시면 2021년도에 한 $260 됐죠. 근데 2024년도 보시면은 2배 올랐죠. 3년 만에 2배 올랐어요. 마찬가지로 2018년하고 2021년도 비교하면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3년을 가져간다면은 엄청난 이익률이죠. 2배 이상 오르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보통 이제 7%만 돼도 엄청나게 높은 이익률인데 상당히 큰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또 EDA나 IP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반도체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새로운 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지만 3년을 본다면 절대 손해 날 일이 없습니다. 절대. 아마 앞으로도 아마 2배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3년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케이던스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흐름이 똑같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3년 주기 보시면 2배 성장했습니다. 2018년도, 2021년도,
2024년도. 그래서 이런 기업 투자하면 절대 실패할 일 없다. 3년 투자하면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반도체 투자할 때 1년 아래로 투자한다 그러면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3년 정도 최소한 투자하신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실적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3년 정도 보시고 장기간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반드시 좋은 성과 확실히 제가 보장드립니다.